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전에 그 요인물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요약해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작금의 우리 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이 독재와 폭주,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 세력이 어떻게 하면 저지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혁신과 통합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정치 혁신이든 통합이든 말잔치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기획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국민들도 거기에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정치 혁신은 이른바 보수 정치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과 실패한 정치 세력의 퇴진과 그야말로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세력이 정치 중심을 형성을 해서 현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집단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우파 세력의 혁신과 결집을 바라는, 그야말로 이를 지지하고자 하는 지지자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퇴출되어야 할 낡은 정치 세력들 간의 합종 연행이나 또는 정략적 계산에 빠른 그런 기득권자들의 이합 집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혁신과 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보수 정치와 보수 정부의 대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에 매몰되어서 낡은 정치를 해오던 세력들이 이제는 퇴진을 하고 신진 세력들로 새 정치 주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야말로 죽어야 산다 하는 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듯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고, 저 역시나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인적 쇄신이나 혁신도 통합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기성정치 세력들 간의 공천 지분 싸움이나 또는 총선 후에 대선 가도에서 권력 투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진정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통합을 하려면서 뒤로는 기득권 세력들이 당대당 통합이니 1대1 통합이니 공천 지분 배분이니 하는 것을 놓고 밀실 거래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면서 결국은 통합을 무산시키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국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기는커녕 정말로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혁신과 통합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기중건을 하게 되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인적 쇄신과 통합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혁신과 통합을 위한 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대대적인 세력 교체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보수 정치 실패의 대참사는 집권당인 우리 당이 창출한 박근혜 정부를 스스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내쫓고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과 이른바 개파투쟁으로 서로 상대를 배제하면서 공천권과 대선 후보 장악을 위한 내부 권력 투쟁을 일삼으면서 우리 정치의 활력과 정치 기반을 붕괴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학자로서 진단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그냥 덮어놓고 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에 책임질 사람들이 정치 생명을 연명하고자 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서 체제 탄핵과 대한민국의 탄핵이라는 쪽으로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진실과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자 하는 요구가 날로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탄핵사건 분석위원회를 구성해서 탄핵 백서를 출간하자는 의견도 제가 제시한 바가 있고, 탄핵 사태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광범위한 인적 쇄신 방안도 사실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탈당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붕괴되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 참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들도 제가 봐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정말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국 정치 세력 교체와 대한민국 살리기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 국민들 간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동안에 제가 많은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프 탄핵이 옳다 하는 탄핵 주도 세력들이 통합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민심이 이제는 엄청나게 갈라지고 감정이 격화되고 또 상처받은 고통들이 분노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이제는 박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뿌리 깊은 개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세력 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서 정부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가 대교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충분히 이루지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셀프 탄핵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도 제가 잘 대응하지도 못했고 그에 대한 죄책감은 지금도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저는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에 저를 뽑아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도 저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결정이 저의 용서와 함께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예, 기자 영문이 있고 질의 있으신 기자분들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그 황교안 대표하고의 의중을 좀 나누신 게 언제쯤인지 또는 이제 어떤 회신을 좀 받으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이후에 이제 뭐 대기 정군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보수 혁신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취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역할로 또 이렇게 그간에 성원해 주신 국민이 있고 보수 진영에 좀 이렇게 기여를 좀 만회를 하실 예정이신지. 뭐 제 입장 발표와 관련돼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는 얘기한 적이 전혀 없고요. 저는 원래가 이제 정치 개혁, 국가 대개조 이것은 뭐 학계에 있을 때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야말로 탄핵 이후에 우리 스스로 참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제가 쭉 지켜봤고,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당내의 이 갈등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보수 통합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통합의 논의를 쭉 보아오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과거와 같이 또 총선 앞두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각자가 지금 살아나기 위한 이 공천에 대한 어떤 지분의 거래 이 문제에 결국 불과해진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가 쭉 보아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저라도 이제 명확한 어떤 결심을 해야만이 이 통합의 논의가 또 인적 쇄신의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했고 뭐 당 지도하고는 제가 뭐 얘기한 것이 거의 없어요. 당에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뭐 쇄신이나 이런 뭐 그런 역할 뭐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뭐 제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고 뭐 당에서 저한테 또 무슨 요구를 할지는 모르죠. 책임을 져야 할 범주를 아까 몇 범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제 기자들로서는 이제 뭐 친박계 아까 말씀 해킹일 수도 있고 뭐 탄핵에 찬동해서 김무성 대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누구 특정하시긴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석은 저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근본적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근본적 고뇌와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적 쇄신도 과감하게 일어나는 거고 또 제가 주장하던 대로 마당이 넓게 비워져야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비켜줄 때 통합의 물꼬도 휘고 또 통합도 원래 궤도대로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네. 의원님께서는 작년 2월달에 뭐 대구경 TK 정치혁신위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하고 사견으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멘트라고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친박 공천 대상이 아니라고 의원님이 보시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입 케이스다 헌법학자로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말미에 보면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탈당파나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탈당파들 전부 불출마 선언하고 탈당파
이제 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출마 선언하고 새로운 보수당과 좀 통합해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크게 내놓은 거하고 똑같고요. 결국은 탄핵을 우리 스스로 셀프 탄핵을 하면서 주도를 했는 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 일입니다만 우리 당에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개파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런 뿌리 깊은 개파 갈등이 이 보수 정권의 실패를 저는 가져왔다 하는 것이 뭐 학자들의 분석 비슷하게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논의들이 저는 쉽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추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께서도 공심위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하셨는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그 보수 측에 지금 통합 목적은 반문재인 어떤 그 구도를 형성해가지고 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공심위원까지 하셨으면서 지금 그 어떤 당의 그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공심위원들의 해야 될 역할을 침해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그 친박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로 있는 일제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지금 뭐 하고 싶은 말들을 대변하고 하는 듯한 말을 말미에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친박 대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거는 문구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구 그대로 익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 저는 뭐 일반적인 학자들이 저와 거의 생각을 같이 하는 거고, 예, 일반적인 뭐 학자들의 판단에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면서 제 거취를 결정한 거죠. 근데 공심위원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 그 후보들 5%만 분산이 돼도 부산에서는 그 보수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대구 경북에도 지금 어제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26%가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45%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친박 성향이나 탈당파들이 우소적으로 출마했을 때 보수가 뜻을 갈라졌을 때 그러면 이 그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뭐 신념이라든가 어떤 그 도덕성 문제만 가지고 선거는 저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거는 안 되겠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그 정도는 뭐 이해를 하시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수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 이제 용단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주제를 좀 돌리면 안철수 쇄신 안철수의 어떤 좀 자유로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게 그건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귀국한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전혀 모르니까. 보수의 어떤 전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힘을 합쳐야 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상황에서는 이제 좀 내려놓은 상황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 뭐 저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치에서는 사실 이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저는 세력 교체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또 이 시대의 주된 흐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대들이 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틀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만 보면 이런 뭐 자유민주 우파 쪽에서 보면 자유 우파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 교체의 흐름 속에서 사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혁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가치 또는 안 대표가 뭐 그런 역할을 할지 그야말로 한국 정치판에 세력 교체를 가져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죠. 여기 당대당 통합이나 1대1 통합 얘기하셨는데 이거 새로운 보수당은 좀 겨냥해서 뭐 저는 어느 겨냥하기보다도 어느 당이든 간에 지금 통합을 얘기하면서 1대1 계산을 해보자, 지분을 나누는 걸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통합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하려면 우선은 아까 구조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놓는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뭐 국민들이 더 잘 아시기 어렵다. 의원님 저기 TK 지역에서 이제 저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저기 불출마를 선언하신 거잖아요. 좀 주변 지역 의원님들하고 좀 이야기 나눴을 때 같이 좀 불출마나 지금 의원님하고 생각에 좀 동의하신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추가로 있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거는 전혀 없고요. 없고 이제 다만 저도 옛날에 공천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공천 부위원장도 했는데 지금 언론에는 그야말로 이제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TK 지역 아니냐, 대구 경북 지역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방향성과 목적, 이시 분명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지역을 놓고 그것을 실험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그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 쉽지 않은 결정이 있는데 누구 조언 어떤 분과의 얘기가 가장 결정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실 거치면서 저는 뭐 그 당시에 정치에 입문하지 얼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사실은 뭐 지금 국민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보다가 제가 그 당시에 윤상직 장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도 이렇게 안 움직이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의원직 사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의원직 사퇴를 해서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탄핵이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윤상직 장관도 저하고 똑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지방선거가 한 1년 정도 남았나? 그때 아마 지방선거가 좀 남아있는데 이게 임명직 자리하고 선출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좀 책임이 있다. 선출직으로서.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물러나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뭐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저희들이 치렀는데 뭐 그 이후로 보면 이제 당내 갈등으로 우리 당의 어떤 쇄신 이 논의들이 상당히 이제 왜곡되기 시작을 한 거죠. 책임져야 할 분들 중에 이제 셀프 탄핵을 하신 분들은 되게 명확한 것 같은데 그간에 이제 개표공천으로 우리 당의 이제 보수를 좀 힘 빠지게 했는 분들의 범주는 어느 아주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까지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우리 언론인들도 아실 거고 뭐 국민들도 잘 아실 거고. 탄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황교안 대표는 대표 되고 나서 이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고. 물론 황 대표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뭐 헌법학자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군다나 법적인 측면은 헌법학자로서 봤을 때는 여러 곳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그쪽을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어느 시점에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그 학술적으로 제가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저 셀프 탄핵 핵심 세력은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이는데 그쪽에서 뭐 추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통합 논의가 흘러간다면 추가로 또 하실 또 액션이나 또 언급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제 거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정말 정상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주어지고 있는 과제이죠. 인적 대신에 범죄를 금방 좀 작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구 경북 의원님 중에 의원님을 제외하고 그 범죄에 드시는 분들 이렇게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탄핵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게 된 데에 따른 그런 책임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뭐 포괄적으로 다 그런 데 대한 저로서는 참 책임감을 느끼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되게 많이 저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셔서 저기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뭐 그런 연유에 따라서 이제 또 TK 지역에 대한 세신론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제 부분만 말씀드렸고, 예, 나도. 그 통합 논의 나온 자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잖아요. 그 정도 외연층을 예, 확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통합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하고 통합은 안 된다고 읽히는데, 이거와 플러스해서 이제 당 내에서도 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쇄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럼 총선 승리 가능성이 좀 멀어지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총선 승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내려놓을 사람이 다 내려놓으면 통합은 너무 쉬워진다. 예. 그러니까 내려놓을 사람들이 안 내려놓고 계속 통합을 가로막고 통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통합을 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원한다면 아무리 참 억울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내가 통합이 참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다 비껴주면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구상을 하고 해나갈 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1순위고 그렇게 해서 물꼬만 트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중심을 형성할 새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그 탄핵에 책임 없는 사람들은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막혀있는 물꼬가 튀면 굉장히 자유로운 논의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쇄신, 인적 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마당을 넓게 비우자. 마당을 넓게 비워야 그야말로 바깥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마당을 넓게 안 비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말로 해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지금은 과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최대 위기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들이 워낙에 여기 보면은 뭐 국가 전반적으로 지금 요구가 되는 거니까 정치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쨌든 이 마당을 넓게 비우면 들어올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훌륭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의원님 혹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보수통합 3원칙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그 말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탄핵을 찬성하자는 건지 반대하자는 건지. 그리고 그런 어떤 논의들도 저는 조건을 내걸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하는 쪽은 다 빠져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 정치 미래도 자유롭게 구상할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중심 세력이 어떻게 형성돼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갈 것이고 저는 굉장히 쉽다고 보는 거죠.